자, 들어갈게요. 투자론이 좀 어렵죠, 그죠? 어려워서 일단 여러분이 이제 정책 같은 거는 저번에 괜찮았는데 이 투자론 자체는 이제 용어 자체가 이제 모르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배우는 거는 따라해보세요. 현금 수지. 편안하게. 그럼 우리가 임대료만 받아요. 양도 차익도 있어요. 그럼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걸 봐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 보시는 거고. 아까 영업 경비라는 거 기억나시죠? 요거는 왜 포함이 되지 않느냐 보시면 되고. 다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니까. 여기는 왜 그래요?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 그냥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공제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대체와 원금은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요거는 보지 말라는 게 잘 출제가 안 되고 요거 순대감이 기억나시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요걸 계속 암기하는 게 이게 처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요게 딱 돼야지만 얘랑 맞고 다 맞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냥 집에서 암기하시는 게 가공기를 누가 만들었죠? 유영수. 부세하니까 영세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좀 암기하시면 되고, 매매 순비 세자세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임대료만 받아요. 양도 차익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면 다시 캐시 프로. 그러니까 돈과 들어오면 왔다 갔다 하는 걸 본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한 번 한다고 되지 않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이거 들어오겠어요. 지금 처음 내가 여러분들 마음 때 교수 말도 잘 안 나온다. 아까 생수 이렇게 먹으러 갔는데 어떤 분이 어려워요 그러는 거야. 나도 눈물이 나. 중개사 하면서 이게 뭐가 필요해? 눈물이 나는데 개론이 1차 과목이야. 1차 과목. 아시겠죠? 피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하면 돼요. 하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 받는다, 양도 차익도 넣는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걸 계산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는 그냥 있어요. 영업 경비에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안 되고 세금 낼 때 요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확 가셨는데, 따르세요. 할인이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낸 거는 현재죠. 근데 1년 있다 가치는 현재예요, 미래예요. 이걸 할인해야 되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내가 1억 투자해서 1억 2천 벌었다고 해서 좋아야 돼요? 그걸 할인해야 돼요. 할인해서 내가 투자한 것보다 작으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현재 가치로 돌린다. 내가 1년 있다는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그걸 현재 가치 돌려서 그걸 나랑 비교한다는 거죠. understand? 그럼 이게 무슨 가치로 할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게 중요하죠. 알겠죠? 한 해예요? 여러 해예요? 임대료만 있어요? 양도 차익도 있어요? 항상 세우라는 게 나중에 확실히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데 얘는 그냥 빼간다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수년가는 그냥입니까? 유입에서 유출을 뺐습니까? 그러면 3억에서 1억 빼서 2억 벌면 투자 안 하시겠어요? 하겠어요? 하죠. 2억이면. 마이너스 2억이면. 안 하죠.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금액이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1억 투자해서 3억 벌었다는 건 3배 벌었죠. 어떤 상대적 지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보다 커야 되고. 여기가 어렵잖아요. 따라서 유입과 유출을 같게 한다. 그럼 그게 할인율이죠. 그 할인율이 재투자하는 수익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내부가 기대 수익이죠. 무슨 수익률보다 커야 돼요? 요거 수익률보다 커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요거 기억할 것 같아요. 순사비용, 냈네. 수년가는 무슨 수익률로 할인해요? 요거 수익률. 수익성 지수 이걸로 하죠. 내부 수익을 할인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수년가는 그냥요, 유입에서 유출을 뺐어요. 빼서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고. 얘는 뺐어요? 같게 했어요. 같게 하면 수익률이 나오죠? 그럼 기대 수익, 이 내부 수익률이 무슨 수익률보다 커야 돼요? 요거 수익률. 이건 나눠서 그게 뭐보다 커야 되죠? 1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수년가가 더 우수하다, 뭐 그런 것들은 아직 다루지 않는 게 여기가 잘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여기보다도 지금 이제 가볼게요. 자, 어린 셈법, 어리버리. 근데 여기가 더 어려워요. 어리버리한데 여기가 더 어려워서 일단 넘겨볼게요. 일단은 기본서로 가져서 어리버리 찾자. 어리버리. 292 어리버리. 자, 292 가볼게요. 292페이지 찾았습니까? 개인적으로 여기가 더 어렵다고 좀 봐요. 20년째 강의인데. 자, 따라서 머리 아파. 머리 안 아파요? 아파요?
바쁘죠? 굉장히 지금 8가지에 대한 그 순수랑 수익률이 있는데, 자,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순수라는 것은, 왜 여러분들 자본 회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회수 기간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아야지만 되게 빨리 돈을 투자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 순수는 딱 회수 기간을 알아본다. 회수 기간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총 투자액을 투자해서 만약에 좀 전에 순영업 소득 배우셨죠? 그럼 순영업 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자, 만약에 여기가 2천만 원이고요. 여기가 2천만 원이고, 여기 좀 잘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색깔 좀 넣을게요.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지금 따라서 1억 투자해서 매년씩 2천만 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천만 원이 매년 들어오면 요 1억이 2천만 원에 따라서 5배, 몇 배? 그게 무슨 말이냐? 자, 투자액이 지금 얼마 투자했어요? 얼마씩 들어와요? 그럼 5년이면 회수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자본 회수 기간. 그 회수 기간이 긴 게 좋을까요? 좀 짧은 게 좋을까요? 그럼 승수는 좀 작아야 된다는 판단에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맞나요? 근데 수익률은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럼 수익률은 많아야지만 판단이 좋은 거죠. 따라서 역수관계. 이 두 가지가 역수라는 얘기죠. 역수관계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가 2천만 원에서 1억에서 따라서 20%. 그럼 이건 어떤 승수예요? 이 퍼센트예요. 수익률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찍어드린다면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따라서 순소득, 승소, 종합자본 환율, 따라서 역수관계다. 역수관계 이 두가 가장 잘 나오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 따라해보세요. 투자액이 올라간다. 수익이 내려간다. 수익이 내려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조수까지는 자, 따라서 총 투자액이 올라간다. 세전과 세우는 지분이 올라가 있죠. 자, 이걸 왜 그런지를 한번 볼게요. 아까 가공기 융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프린트 놔두시고 그냥 보세요. 아까 프린트에서 제가 칠판 여기는 총 투자액이고 여기는 지분 투자라고 적어놨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20억을 투자했다. 이걸 따라서 총 투자액, 전체 투자액이죠. 총 투자액인데 만약에 10억을 내 돈으로 갖고 지분 투자액으로 갖고 10억을 빌릴 수 있죠. 그럼 10억을 저당을 빌렸다. 그럼 저당 대부액이 만약에 10억이다 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이 가공기 이용순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따라서 가공기 이용순. 자, 그럼 볼게요. 여기 순영업 수도까지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는 따라서 빚을 안 뺐다. 돈을 안 빌렸다. 돈을 안 빌렸어요. 내 돈만 갖고 투자한 거죠. 맞나? 따라서 빚을 안 뺀다. 그럼 빚을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렸다는 가정을 하는 거죠. 따라서 총투자액으로 간다. 무슨 투자로 간다? 총투자에서 돈을 안 빌린 이 전체가 내 돈을 그냥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빚을 빌렸어요? 아직은 안 빌렸어요. 아직 안 빌렸으니까 따라서 총투자액이 올라간다. 총투자액이 올라가겠죠. 그죠? 20억이라는 내 돈이 내려가서 수익률을 본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한 순소득을 들었다면은 이건 아직 빚을 뺐나요? 빚을 안 뺐나요? 그럼 빚을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반응이 없다는 거죠,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빚을 뺐나요? 안 뺐나요? 안 빼서 아직은 빚을 안 빼고 돈을 안 빌렸다는 가정에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20억이 다 내 돈이다. 내 돈에서 2천만 원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입니까? 빚을 뺍니까? 뺐다는 건 그냥이요, 돈을 빌린 거예요. 빌린 거죠. 맞나? 그럼 그냥인데 이자를 빼야 돼요. 빼면 내 돈에 대한 대비를 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빚을 뺀 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10억에서 이자를 안 내야 돼요? 이자를 내야 돼요? 내야 되죠. 그렇죠.
1,000만 원에 대한 10% 이자를 낸다. 만약 가정에서. 그럼 2,000에서 1,000을 빼야 되죠. 그럼 이제 따라서 지분 투자가 내려간다. 자, 왜 그렇죠? 이제 어떻죠? 이건 아까 20억에서 2,000 번 거잖아요. 맞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그 강의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20억 투자해서 2,000 번 게 더 좋겠어요? 10억 투자해서 2,000 번 게 더 좋겠어요? 이런 건 잘해. 근데 여기서부터는 내 돈이 들어갔다는 거죠. 타인 돈이 빌린 거예요. 맞나요? 그럼 까는 게 20억을 깔아야 돼요? 10억을 깔아야 돼요? 10억을 까서 이자를 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순소득까지는 빚을 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전체 총투자로 가는 거죠. 맞나요? 근데 여긴 빚을 뺐죠? 그럼 어떤 투자로 가시는 거예요? 네토 투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총순까지는 총투자로 간다. 세전과 세후는 지분으로 간다. 지분으로 간다는 거죠.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가볼게요. 아까 짜자잔. 자, 따라서 총순은 총투자로 간다. 따라서 세전과 세후는 지분으로 간다. 기억나세요? 요 총순 요거 두 개는 어떤 게 올라가 있어요 지금? 총가 올라갔고 얘는 세전과 세후가 지분이 올라갔다는 거죠.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칠판 보시면은 총이라고도 하고 조라고도 해요. 그럼 총순까지는 어떤 투자액이 올라가고요? 총투. 세전과 세후는요? 지분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제 딱 끝났어. 자, 따라서 앞에 거로 나눈다. 앞에 거로 나눠요. 앞에 거.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저번 주 프린트 갖고 오셨나요? 혹시 저번 주 프린트물을 제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저번 주 프린트에 지금 얘가 몇 번이냐면 10번 문제거든요. 10번. 10번 찾으셨습니까? 가볼게요. 10번에 무슨 소득 순수라고 되어 있어요? 10번에 불러보세요. 총소득 순수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자, 10번 보시면은 그럼 총소득 순수는 무슨 투자액이 올라갔어요? 총투자가 올라갔죠. 그런가요? 그럼 다시 앞에 거로 나눈다. 그러면 거기 뭐로 나눈다 그랬어요? 세후로 나눕니까? 총소득으로 나눕니까? 총소득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할게요. 칠판요. 자, 다시 총수는 총이 올라간다. 세전과 세후는 뭐가 올라가겠어요? 지금 저번 시간에 프린트에 총소득 순수는 총이 올라가서 세후가 내려가야 돼요. 조소득이 내려가야 돼요. 조소득이 내려가는 총소득이 내려가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수익률은 자 따라해보세요. 역수관계다. 근데 지금 이 역수를 다 암기하시기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요 총소득 순수 옆에 총 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건 따라해보세요. 총총총. 다 총이 들어가거든요. 총소득을 총투자액으로. 그래서 매상에 대한 회전율을 얘기해요. 매상 회전율. 자, 그럼 여러분들은 회전, 자, 이 수익률은 따라서 높을수록 좋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전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억이면 1회전이고 2억이면 2회전이라는 거예요. 커피숍을 차렸는데 한 두 분이 오셔서 한 5시간 개겨야 돼. 빨리 나가야 돼. 회전이 높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여기 머리를 만져보세요. 머리의 회전율도 어떻게 돼요? 높아야 되죠. 높아야 돼? 이거 높아야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죠. 수익이고. 아까 얘랑 역수가 관계라 했죠? 그래서 순종이 역수다. 종합환원율이 나와야 되고. 세전은요, 항상 이 세전은, 자, 따라해보세요. 배당을 받으면 세전으로 받는다. 그럼 배당이 나오면 세후가 나와야 돼요? 세전이 나와야 돼요? 세후니까 세후가 들어갔죠?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고 여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럼 자, 그럼 이론부터 갈게요. 어렵다고 하시니까. 자, 읽어볼게요. 따라서 어림생법. 어리버리. 자, 따라서 한 해의 소득. 자, 보세요. 아까 제가 1억을 투자해서 매년 2천만 원이 생겼다 그랬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여러 해예요? 한 해예요? 아니, 여기가 한 해라고 돼 있죠. 한 해.
한 해. 그러니까 매년 똑같이 2천만 원씩 들어온다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매년 똑같겠어요? 다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얘는 단순하게 그냥 똑같은 금액으로 간다는 얘기죠. 하고요. 자, 얘는 따라서 처분을 고려 안 했다. 그래서 아까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의 임대료만 생각했지 매각에 대한 건 생각 안 한 거죠. 안 했고. 자, 그럼 아까 승수법, 수익률법 아시죠? 그럼 승수는 자본의 수 기간이잖아요. 어떻게 할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유리하다는 게 중요하고, 수익률은 어떻게 할수록 좋아요? 클수록 유리하죠? 따라서 역수관계다. 역수관계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칠판에 보시면 요 순소득 순수가 따라서 자본의 수 기간. 요거 잘 나오거든요. 요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사용하는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여기가 좀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따라오셨습니다. 잘 따라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볼게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 보세요. 총수까지는 어떤 투자액으로 올라갔죠? 빚을 뺐어요? 아직 안 뺐어요? 안 뺐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간 거죠. 맞나요? 근데 여기서 빚을 뺐다는 건 그냥입니까? 타인 돈을 빌린 겁니까? 그럼 20억에다가 내 돈이 10억이 들어갔죠. 그럼 10억 대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세종과 세우는 다 무슨 투자로 간다? 지분 투자하고, 제가 아까 순종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순은 어떤 게 나오셔야 돼요? 항상 종합이라는 게 나오셔야 돼요. 맞죠? 자, 따라서 총은 총이 나온다. 조가 총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배당을 받는다는 건 어떤 걸로 받는 거야, 항상? 세전으로 받는 거죠. 이거 좀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세우는 무조건 세후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율 분석이라는 게 나와요. 대부 비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은행 가시면 돈 빌리죠? 돈 빌리는 비율이 따로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이 돈을 빌리는 비율이에요. 맞아요? 자, 할게요. 지금 1억을 투자했어요. 1억을. 얼마 투자했다? 1억. 그럼 은행에서 80%를 땡겼어요. 그럼 1억에서 얼마 준다는 거예요? 8천만 원. 그러면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얼마 낸 거예요? 2천만 원 낸 거잖아요. 맞죠? 그럼 대부 비율은 내가 낸 겁니까? 은행이 돈을 빌려준 겁니까? 대부 비율이고 지금 비율은 내가 낸 비율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랑 더하면 그냥요 1이 돼요. 1이 되죠. 연습 게임 좀 할게요. 대부가 만약에 80%면 나는 얼마? 몇 퍼센트? 20%가 되잖아요. 맞나요? 내가 만약에 90%면 얘는 얼마? 10%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와 얘가 더하면 얼마가 된다는 게 중요해요. 1이 중요하죠. 이해하셨죠? 그죠? 제가 이제 자주 가는 그 돼지고기 집이 있는데, 딱 돼지 한 마리. 그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은 얼마예요?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근데 따라서 부채 비율은 다르다. 그러니까 대부 비율은 아까 보세요. 얘가 1억이면 부동산 가치 1억에서 80%라면 얼마를 준다는 얘기예요? 8천만 원의 부채를 준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8천만 원. 그럼 어떻게 돼요? 항상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죠? 근데 부채의 비율은 타인 돈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게 부채예요. 타인 돈 나한테 얼마가 되냐? 그래서 따라서 지분에 대한 부채. 아까 뭐뭐에 대한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지분에 대한 부채. 그래서 부채는 타인 자본, 지분, 자기 자본이에요. 그럼 여기서 힘드시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볼게요. 다른 것들은 지금하기 힘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타인이 50%를 줬으면 나도 50이죠. 그럼 1이니까 이게 100%라는 거예요. 맞나요? 타인이 60%를 빌리면 난 얼마를 냈어요? 그럼 이건 1.5배수니까 이건 1.5니까 150%가 되고, 타인이 80%면 난 얼마 낸 거예요? 20%낸 거죠. 따라서 4배 빌렸다. 이 배수를 얘기하거든요. 400%. 맞죠? 그럼 만약에 얘가 300%라면 타인 돈을 몇 배 빌렸다는 얘기죠? 3배 빌렸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이렇게. 요거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면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같다, 다르다. 다른데 관련은 없을까요? 관련이 있을까요? 얘가 높아지니까 얘도 커지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지금 프린트는 어디 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 큰 그림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여기서 시험이 다 나와요. 여기서. 그러면은, 자, 제가 기출문제를 봤더니, 요 대부분이 커지면,
거기다가 기출에서는 다 커진다고 나왔어요. 작아진다, 커진다. 얘가 높아지면 다 높아진다고 나왔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출문제를 푸거나 모의고사를 보실 때 대부분이 커지면 다 작아진다, 다 커진다. 커진다가 나왔거든요. 예외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걸 안 낼 것 같아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얘 나왔다. 그럼 다 작아진다, 커진다. 커진다로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예를 들어볼게요. 대부가 커지면 부채 비율이 커지는 건 알고 계시죠? 타인돈을 많이 빌리면 그럽니까? 채무의 위험도 커집니까? 저번에 지렛대 효과 있었죠? 지분 수익과 지렛대 효과도 커지잖아요. 맞나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오늘 갈지 모르지만 이 대부 비율이 LTV예요. 따라서 LTV. 그러니까 실무하시는 분들은 담보인정 비율이 대부 비율이거든요. 맞나요? 그럼 이것이 60%에서 80% 빌려주면 1억에서 6천에서 8천만 원 빌려주죠. 그럼 부동산 수요도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싹 다 커진다. 부동산 수요도 늘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금융에서 얘가 커지잖아요. 그럼 은행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높아지면 채무의 가능성이 커져요. 왜냐하면 이런 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기본서에 나와 있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칠판. 만약에 1억에서 만약에 70%를 빌려서 7천만 원을 빌렸는데 그냥입니까?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대부 비율이 100%를 처음부터 100% 빌려주는 은행이 있을까요? 나 좀 소개시켜줘. 나 빌리게. 그게 아니라 가치가 하락한다. 가치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가서 그냥입니까? 부동산 값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떨어지게 되면 7천 밑으로 떨어질 수 있죠. 그럼 대부 비율은 시간이 지나면 100%를 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은행이 부도가 납니까? 위험해요. 맞아요? 그럼 이게 한도액을 정해놓기도 하겠죠. 그럼 너무 많이 빌려주면 그냥입니까? 은행이 위험합니까? 채무량이 커진다는 거죠. 그럼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올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 비율이 클수록 싹 다 커진다. 그러면 작아진다고 게 맞아요? 커진다는 게 맞아요? 커진다고 하는 게 다 맞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예외가 하나 있긴 있어요. 아까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이라는 게 있죠. 얘가 커지면 지분 비율이 작아지기도 하거든요. 그죠? 근데 얘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내놓음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보통 우리가 시험에 나왔다는 거는 대부 비율이 클수록 그냥 작아진다, 다 커진다? 커진다가 맞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좀 넘겨보세요. 지금 간다는 건 그런데, 자, 이따 배울 거지만 미리 예습한다면, 금융 파트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금융 파트에. 7페이지 가시면, 7페이지에 문제 5 있어요. 문제 5? 네. 찾으셨어요? 네. 그 문제 5에 맨 밑에 5번에 대출 비율이 있어요. 네. 그 대출 비율의 5번이 맞나 틀리나 한번 질문 한번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죠? 이게 대부 비율이에요. 무슨 비율이다? 대부 비율이 커지면 작아진다, 싹 다 커진다. 싹 다 커져요. 가자. 그러면 얘가 커지면 그냥이야 다 커져. 그러면 은행이 위험하잖아요. 대출금리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화이팅. 이해 갔어요? 화이팅도 따로 분위기 아주 좋아졌네. 아까 어렵다고 하더니 미치겠어 진짜. 그럼 얘가 커지면 그냥이다 우리 시험 문제는 다 싹 다 커진다. 거의 다 커진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지분 비율이 예외가 있긴데 그 낼 놈들이 없어요. 내가 출제원들 다 아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출제원들이 없어요. 그냥 다 커진다. 기출문제를 뺏긴다. 뺏기기 때문에 다 커진다라고 잡으세요. 근데 이해는 하셔야 돼.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얘가 높아지면 그냥이야 은행이 위험해. 위험했잖아요 아까. 그랬잖아. 깡통전세 아세요? 깡통전세는 그 어떻습니까? 전세 가격이 그 집값보다 더 어떻습니까?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 갚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경매 처리합니까? 은행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금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리겠어요? 올리겠어요? 올린다는 거죠. 이거 무조건 나와요, 시험 문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게 아까 여기였어요. 자, 또 대부 비율이 커지면 싹 다 커진다. 그럼 작아진다가 맞아요? 지금까지 커진다가 맞아요?
커진다 가지니까 여기서 잡으시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아까 이따가 또 얘기했지만 아이씨 이거 답 가르쳐줘 큰일 났다 씨. 대부분이 커지면 싹 다 커지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투자 안에 부채 비율도 어떻게 된다? 높아지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가세요. 그래서 가시고 예외가 있긴 한데 따라서 예외는 있다. 지분 비율은 반대예요. 근데 여기까지 터치할 출제원들은 없어요. 그죠? 그렇게 출제원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출제원들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 믿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야, 너 죽여버려. 모의고사 지분 비율은 나는 예외는 있긴 해요. 그죠? 근데 딱딱 커지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 가셨어요, 이거? 이렇게 이거까지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한번 보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좀 전에 대부 비율을 배우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볼게요. 자, 우리 프린트물에 또 어떤 걸 했냐면, 자, 보세요. 아까 뭐뭐에 대한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여기다 깔아볼게요. 뭐뭐에 대한을. 자, 뭐뭐에 대한. 자, 이건 부채에 대한 부동산 가치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예요. 그래서 항상 눈을 보세요. 밑을 까셔야 됩니다. 자, 눈 지금 보이세요? 네. 자, 따보세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의 비율. 따보세요.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를 깔리고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이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건 돈을 빌렸는데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고 대부 비율은 시간이 지나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할 수도 있다. 있죠. 부채 비율은 타인 돈을 자기 잡으로 나누니까 이건 지분에 대한 부채라는 거죠. 뭐에 대한 부채? 지분에 대한 부채. 오늘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프린트. 오늘 메인 노트 2번 문제. 얘가 맞나 틀리나? (2번) 찾으셨어요? 네. 오늘 프린트 2번. 프린트 2번. 메인 노트. 2번이 맞나요? 틀리나요? 자, 칠판 눈을 깔아요. 자,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지분에 대한 부채. One more time. 지분에 대한 부채. 그럼 지분에 대한 부채잖아요. 맞나요? 그럼 부채에 대한 지분이에요? 지분에 대한 부채예요? 지분이 밑으로 깔려야 된다는 거죠. 요거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대부 비율이 50% 기억하십니까? 대부가 50이면 나도 50이죠? 그럼 부채 비율이 100%라는 거 맞죠? 그러니까 뒤에는 맞는데 앞에 게 들었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가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분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지분에 대한 거고, 자, 따라합니다. 부채 감당률. 자,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에요. 자, 요것도 이제 별표를 한번 쳐보시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갑돌이가 상가 건물을 대출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자, 따라서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 그럼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그럼 얘가 상가를 해서 은행한테 부채를 감당하는 게 크려면 여기서 보실 때 임대소득이 많아야 돼요? 빚이 많아야 돼요? 임대소득이 많아야 되잖아요. 나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 좀 같이 갑시다. 빚이 많아야 돼? 소득이 많아야 돼? 소득이 많아야지만 얘는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따라서 윗대가리가 커야 된다. 그럼 뭐보다 커야 되죠? 1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작으면 위험하고 같아도 위험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뭐보다 커야지만 좋은 거예요. 1보다 커야 부채를 감당하고도 자녀에게 남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자, 부채를 감당하는 따라서 능력.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그럼 소득이 올라가겠죠? 그럼 소득이 빚보다 그냥이 돼요? 더 많아야 돼요? 그럼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꼭 가져가세요. 이거 잘 나오고. 이 채무불이익률이라는 게 참 어려운데, 이 채무불이익률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영업 경부도 낮아야 되잖아요. 아까 머리의 회전율은 어떻게 해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이건 아까 총소득 승수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랑 역수니까 이제 총총총이 들어가니까 이건 아까 배운 거고, 영업 경비는 자, 학교에서 비율이 나오면 따라서 앞에 게 올라간다. 영업 경비가 올라가겠죠. 그죠? 소득을 나눠서 이게 이제 유효로 되지만 또 가능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채무불이익률이 암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손익분기점이라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채무불이익률이 높으면 안 좋죠?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나가는 것들이 위에 갔고 들어오는 게 밑에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경비 나가고 빚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럼 소득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작아야 좋습니까? 작아야지만 채무불이익률이 낮아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얘가 지금 보세요. 얘는 항상 경비 나가고 빚 나가는데 얘는 유효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게 순영업소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순영업소득이에요? 유효예요? 그 순영업소득이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그 원인을 좀 가르쳐 드리는데, 자, 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자, 부채 감당률은 뭐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럼 또 보세요. 윗대가리가 커야 되죠? 그럼 같거나 작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그래야지만 소득이 빚에 감당하고도 자녀에게 있죠? 맞나요? 근데 얘가 참 재밌는 게, 자, 보세요. 자, 이 부채 감당률은 순소득은 부채만 따져요. 그죠? 그래서 순소득은 부채만 따지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보는데, 자, 보세요. 유효는 위에 있다. 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유효는 그냥입니까? 두 가지를 다 빼야 됩니까? 두 가지에 대한 지수가 다 들어가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얘는 하나예요? 두 가지 다 들어갔어요. 그럼 순으로 봐야 돼요? 유효로 봐야 돼요? 유효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순으로 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자, 갑니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정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강사가 시킨 대로 하세요. 부 있어요? 네. 그다음에 경부선을 따라서 유채꽃이 피어 있다. 그럼 요거는 순이 들어가야 됩니까? 항상 유효가 들어갑니까? 순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지표에 따라 다 틀리게 나올 수도 있고 비율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자, 요거는 조금 제가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밑에 4페이지 보시면 문제 3번 문제 하나 있죠. 요거는 좀 시간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천천히. 요거는 좀 프린트를 조금 끼고 보셔도 좋습니다. 컨닝하고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한번 어떤 게 틀린지. 요거만 맞히시면 거의 뭐 완벽한데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오픈북 해도 좋아요. 오픈북 해서 쭉 풀어보세요. 몇 번 있었을까요? 4번 있었죠? 갑니다. 자, 아까 제가 칠판 보세요. 채무불이익률 기억나시죠? 자, 칠판 보세요. 채무불이익률은 지금 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자, 채무불이익률은 그냥요, 낮아야 돼요. 얘가 너무 많이 나오면 채무불이익이 커지잖아요. 지금 보고 있나요? 근데 제가 아까 요거를 순소득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아까 부채 감당률이라는 건 순소득은 빚만 따져주면 되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따져 유효는 위에 있다. 그럼 얘는 영업경비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럼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다 따지는 건 유효잖아요. 그래서 유효가 내려간다. 제가 그래서 뭘 따라서 뭐가 피어 있어요? 자, 경부선을 따라서 뭐가 피어 있다? 유채꽃. 기억하십니까?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요거 잘 안 되면, 자, 갑니다. 아까 경부선 기억하시죠? 자,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 경부선을 따라서 뭐가 피어 있다? 순채예요? 유채예요? 그럼 유효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 아시겠죠? 그죠? 그럼 순이 들어갑니까? 유효가 들어갑니까? 유효 청소 들어가야 돼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 가장 또 우리가 숨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요 세전 현금 흐름 승수, 손소득 승수 아시죠? 그럼 자, 갈게요. 칠판 가보세요. 자, 불러봐 주세요. 순소득 승수는 그냥요, 총이 올라가요. 그럼 앞에 게 내려간다. 순소득 승수가 내려오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아까 세후는 기억하시죠? 무슨 투자액이 올라갔죠? 그러면 세후가 내려가잖아요. 맞나요? 그럼 아까 이거 맞다고 하셔야 되죠? 4번 쳤으니까 1번이 맞겠죠? 그럼 세전은 무슨 투자가 올라가고요? 지분, 뭐로 나눕니까? 세전으로 나누겠죠. 그런가요? 자, 항상, 우리가 세전과 세후는 그냥요, 다 지분이 올라가요. 올라가고, 따라서 앞에 게 내려간다. 앞에 게 내려가니까 맞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아까 총소득 승수와 순소득 승수는 무슨 투자액이 올라갔죠? 자, 무슨 소득으로 나누죠? 순영업 소득으로 나누는 게 맞죠.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부채비율도 싹 커지는 거 아시겠죠?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그러면 작으면 돈을 못 갚죠? 그럼 순소득이 매기가 원리고 상환하고 감당하기가 부족하다는 게 맞다는 거죠. 꼭 하십시오. 요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채무불이익률은 칠판 보세요.
자, 채무액률은 18. 자, 얘는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낮아야 되면 높으면 안 좋죠. 그럼 요게 다 나가는 돈들이잖아요. 맞습니까? 나가는 게 올라가고 들어오는 게 내려오잖아요. 맞나요? 근데 이거는 제가 순으로 따진다 그랬어요? 유효로 따진다 그랬어요? 유효는 하나만 빼는 겁니까? 두 가지에 대한 공제를 뺍니까? 두 가지에 대한 공제는 얘를 기준으로 가자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무슨 선을 따라서 뭐가 펴 있다? 유채꽃이 펴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무조건 애들이 배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는 순이 들어가야 된다, 유효가 들어가야 된다. 유효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동영상 들으시는 분도 처음 하시긴 좀 어려워요. 이건 한 3, 4월 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이걸 좀 연습하셔서 같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몇 번이 정답이다? 4번이죠. 그럼 순을 뭐로 바꾸셔야 돼요? 유효로 바꾸셔야 되는 거죠. 얘기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유효는 그냥입니까? 경비도 빼야 됩니까?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갖고 따지는 그런 율은 이 두 가지 지표가 다 들어가는 거죠.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순이 들어가야 돼요? 유효가 들어가야 돼요? 유효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채꽃, 경부선 유채꽃만 암기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매는 다음으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거야. 언니 진짜 야매 잘한다? 이거 왜 그래? 경부선을 따라서 유채꽃이 펴 있대. 왜 그래? 몰라, 씨. 이게 왜 그러는 거야? 자, 유효는 그냥 있어요? 순의 위에 있어요. 그럼 두 가지에 대한 그 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한 지표가 나왔다는 건 위로 가지고 기준으로 가라는 얘기야. 언더스탠드?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무식하게 유채꽃이 펴 떨어지면 안 되죠. 아시겠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 이제 요거만 하고 이제 쉬었다 가는데, 자, 여기 이제, 요건 기본서에 있습니다. 근데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이걸로 끝나는데, 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은 무조건 100% 나와요. 그래서 얘는 아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아시죠? 영어로 써가지고 내가 미안해요. 그다음에 할인, 디스카운트, 그다음에 캐시플로우, 현금 수지거든요. 수지, F가 이제 분석법이에요. 자, 그럼 얘는 할인이 들어갔죠. 자, 그래서 아까 이거 기억하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순영시, 순영가는 어떤 글씨가 나와야 되죠? 0이 나와야 되죠. 기억하십니까? 그다음에 수일이가 내요. 수익성 지수는 얼마가 기준 나와야 돼요? 1. 그다음에 내요. 그럼 얘는 실현 수익률과 비교합니까? 요구 수익률과 비교합니까?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잖아요. 언더스탠드? 그다음에 할인 카드가 있어요. 그럼 얘는 다 할인 기법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까? 고려하죠. 할인했으니까. 대답 좀 해봐요. 그럼 우리가 할인이라는 건 이 세 가지가 들어가지만 다 할인 기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 구조가 복잡해서 대규모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어림셈법은 그냥이요,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규모 부동산이겠어요? 좀 소규모 부동산이겠어요? 이건 대규모 부동산 할 때 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매기가 여러 해를 따지고 단기간 보면 처분, 임대료, 그 다음에 양도차익을 다 얻고, 그 다음에 세후로 간다. 항상 매기간 세후영수증가와 세후지목표 효과를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지표가 같다. 그다음에 유입 유출, 그럼 그걸 빼고 각계하고 나눴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빼갔나? 자, 얘는 그냥 했어요. 유입에서 유출을 뺐어요. 뺐고.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유입에서 자, 유출을 뺐죠. 그래서 우리가 유입에서 유출을 할게요. 자, 얘는 그냥입니까? 뺐습니까? 빼서 이게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뺐어요? 각계했어요. 각계한 율이 나왔죠? 그 율이 무슨 수익보다 커야 돼요? 요거 수익보다. 자, 얘는 뺐고, 각계했고, 얘는 그냥 했어요? 나눴어요. 자, 입이 올라가고 밑에가 유출이 있어야 되죠? 나눴다. 그래서 이거 나눠서 유출 나눈다. 이렇게 하죠. 자, 요거고요. 좀 전에 어림세법 아시죠? 승수는 자본회수 기간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수익률은요? 이게 무슨 관계죠? 역수죠. 얘는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한 해 소득이고 정기간 내용요소까지 가고 임대료만 따진다는 거죠. 조순전후 아시죠? 사용하는 지표 차이가 있고 결과치마 지표 비교하기 어렵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비율이 있는데 여기 당구장 표시 있는 데 있죠. 자, 그래서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현가를 찾아보세요. 현가. 따라서 현가. 이 현가는 따라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현가가 나오면 다 얘가 들어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골라줄게요. 자, 그냥입니까? 현가가 나오면 찾아야 됩니까? 찾아야 되고, 자, 따르세요. 내부, 지수. 자, 그래서 가볼게요. 칠판 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현가, 내부, 지수, 칠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현가, 내부, 지수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으니까 현가, 내부, 지수가 나오면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요걸 박스를 이제 푸는데 도와드릴게요. 여기 할인 기법이 아닌 거 있죠? 그러면 칠판, one more time. 따세요. 현가, 내부, 지수, 이 글씨가 없는 게 안 들어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도 못 풀면 진짜 오늘 강의 안 끝내요. 풀어보세요. 이거 없는 거 찾으라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알겠다. 초등학생도 이거 가르쳐줘. 밤새게 몇 번이에요? 몇 번? 정확하게 얘기해요. 4번이죠. 그죠? 자, 할게요. 맞춰야 돼요? 여기다 적어, 여기다 내가 마음에 안 넣어요. 동영상 보시면 적어. 이거 아닌 거 찾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글씨 없는 거 찾는 거야. 현가, 또, 내부, 지수잖아. 이거 찍어야 돼? 반드시 맞춰야 돼. 얘도 찍고, 저기 큰일 나요. 맞나요? 이거 세 가지 있어요. 이거 세 가지? 좀 봐봐요. 이거 좀 맞추고 이거. 이거라도 해야 어렵다고 하지 말고. 여기 들어갔어요? 네. 뭐가 들어갔어요? 현가 들어갔잖아요. 파이팅. 여기는 아무것도 들어갔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는요? 내부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아, 힘들어 죽겠다. 맞추셔야 돼, 이거는. 깔고 가야 돼, 이거를. 여기는요? 있어? 뭐 있어요? 지수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여기 아닌 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몇 번하고 몇 번? 니은하고 미음이 정답이라는 거죠. 맞나요? 자, 왜 이 글씨일까요? 자, 깜짝이야. 순형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있었죠? 그러니까 현가가 들어가면 무조건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좀 따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현가 내부 지수. 현가 내부 지수. 얘만 고려하고 나머지는 안 고려 안 한다는 거죠. 이거 잡을 수 있겠어요? 요건 무조건 100% 맞히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깐만 이제 또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까지 온 거 이제 푼 거 들어갈게요. 칠판 보세요. 자, 갑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지금 좀 어려운 게 이제 승수법이 좀 어려워요. 승수법이. 자, 따라서 자본회수기간. 그럼 승수가 커야 돼요? 승수가 작아야 돼요? 자본회수잖아요. 기억하시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짜자짠 이러고 이제 머릿속에 두시고 자 보세요. 항상 요 총소득과 순소득까지는 빚을 뺐나요? 아직 안 뺐나요? 그럼 무슨 투자액이 올라가야 되죠? 총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앞에 게 내려가는 거고. 이거 좀 연상이 되십니까? 세전과 세후는 지분 투자로 가겠죠? 올라가고 배당은 항상 세후입니까? 세전입니까? 그러면 칠판 보시면 항상 배당이 나오면 세후 찍으셔야 돼요? 세전 찍으셔야 돼요? 세전 찍으셔야 되죠. 맞나요? 세후가 나오면 세후로 가는 거죠. 그냥 내내 넘어가요. 힘드신 거 아는데.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따라서 비율 분석. 아까 대부 비율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대부 비율이 커지면 그냥입니까? 싹 다 커집니까? 부채 비율도 어떻게 되겠어요? 채무행률도, 지분 수익률도, 지렛대 효과, 부동산 수익률도, 대출 금리도. 근데 지분 비율은 낮을 수 있죠. 근데 얘는 시험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돼지 한 마리. 그럼 대부하고 지분은 1이 되는 거죠. 아까 요거, 자, 따라서 지분에 대한 부채. 그럼 부채에 대한 지분이 아니죠? 이렇게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부채 감당률은 뭐보다 커야 되죠? 그럼 빚이 많아야 돼요? 소득이 많아야 돼요? 이게 커야 손소득이 이 빚으로 감당하고 자녀에게 남는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 왜 채무불이익률은 유효라고 그랬어요? 채무불이익률은 유효로 간다는 게 그냥입니까? 두 가지로 뺍니까? 두 가지를 다 고려하는 건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순이 나와야 돼요? 이건 유효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유효가 나와요. 이게 가장 유력해요, 얘가. 얘 강조한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슨 선을 따라서 뭐 앞에 있다?
그럼 순이 들어가야 된다? 유효가 들어가야 된다? 유효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만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많이 힘드셨으니까. 아까 요 문제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아까 어떤 단어만 할인기법이에요? 어떤 단어? 그러니까 내부, 지수, 요것만 찾으시면 돼요. 맞나요? 그럼 요거 성과 있나요? 내부 있나요? 지수 있나요? 나머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투자론을 마치고, 그죠? 나중에 이렇게 도리도리하네. 진짜 미치겠네. 자, 따라서 고정금리. 여러분이 고정금리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래서 금리에 대한 이제 금융 파트는 어느 정도 좀 소화할 수 있거든요. 여기 좀 쉬었다가 갈게요. 쉬십시오.